부자들은 왜 금전운을 위해 시기를 중요시할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는 문턱이자 가을의 풍요를 넘어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입니다. 이번 달은 단순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쌓아온 기운을 정리하고 재물복을 묶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재물운에 있어서는 내년 한 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인데요. 풍수적으로 11월은 복의 문을 닫고 재물을 묶는 달로 여겨집니다. 마치 추수가 끝난 뒤 곡식을 꽃간에 잘 저장해야 겨울을 넘길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금전운과 실질적인 재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자들의 집안을 보면 유독 11월, 12월에는 물건을 함부로 주고받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특히 이달에 어떤 물건을 주고받느냐, 집안에 무엇을 두느냐가 올해의 마무리는 물론 내년 한 해의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11월에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안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고 금전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11월 달에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과 관련된 물건인데요. 바로 양말과 신발입니다. 양말과 신발, 우리가 매일 신는 이 평범한 물건들이 왜 11월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까요? 풍수적으로 양말과 신발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행운의 길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신발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는 도구이며 양말은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발을 감싸 보호하는 물건이지요. 부자들이 새 신발을 살 때 신중한 이유도 좋은 구두를 오래 신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발 한 켤레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내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조상님들은 절대 신발이나 양말을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번영하던 시절에 내 신발을 타인에게 주면 재물복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며 더욱 조심하셨지요. 만약 누군가에게 신발을 선물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길과 운의 방향을 함께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여기셨습니다. 금전운이 좋은 집안일수록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번 11월에 양말이나 신발을 선물하고 싶다면 절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100원, 500원 동전 하나라도 받으세요. 샀다는 형식을 만들어 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작은 차이 같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디테일이 쌓여 큰 금전운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번 11월에는 이 물건은 타인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수건이나 손수건 같은 물건인데요. 수건 한 장, 손수건 한 장이 금전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수건과 손수건은 우리 몸의 땀과 체온이 직접 스며드는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내 생기의 일부 내 기운이 담긴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수건일수록 내 몸의 에너지가 깊이 배어 있지요. 부자들이 좋은 수건을 쓰고 자주 교체하며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건 하나에도 재물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연말이나 명절 선물로 수건 세트를 주는 풍습도 있지만 이것은 새 수건, 깨끗한 수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집안에 있던 것이라면 이번 11월 한 달간은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을 묶어야 하는 달에는
내 기운이 담긴 물건을 내보내지 말라는 조상님들의 지혜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에 누군가 수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새 것을 사서 주시되 본인이 사용하던 것은 절대 주지 마세요. 금전운을 지키고 싶다면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번 11월에는 풍요의 기운을 가득 담은 소금단지는 절대 주고 받지 마세요. 집집마다 놓여 있는 소금단지. 이것이 왜 재물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소금은 예로부터 불순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소금단지는 단순히 소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집안의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좋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정화의 중심입니다. 소금단지를 귀하게 다루면 집안의 복이 정돈되고 그것이 곧 금전운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사 갈 때도 소금단지는 직접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집안 기운의 핵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수확이 끝난 11월에는 특히 소금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단지를 내어주는 순간 내 집의 복을 지켜주던 정화 기운이 함께 흩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에는 소금단지는 물론 금전을 상징하는 소금 역시 남에게 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집에 소금이 떨어졌다면 새로 구입하고 단지는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담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금단지는 관리가 중요한데요. 오래된 소금단지에 습기가 차 있다면 이번 기회에 햇볕에 말리고 새 소금을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소금을 관리하는 정성이 곧 복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향초나 디퓨저, 이것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11월에는 향과 관련된 물건 중에 사용하던 것은 절대 나누지 마세요. 향은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매우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풍수적으로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며 복의 흐름을 만듭니다. 좋은 향은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재물운을 불러들이지요. 부자들이 집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기로 공간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11월에는 내가 사용하던 향초나 디퓨저는 선물하지 마세요. 만약 생일이나 집들이 선물로 가져간다면 새 것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주는 향 제품도 새 것이 아니라면 11월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오래된 향초는 이번 달에 정리하고 새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향기 하나 관리하는 타이밍이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합니다. 밥상 위의 수저와 젓가락은 예로부터 정말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11월에는 절대 남에게 함부로 주지 마세요. 수저와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력과 복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풍수적으로 식사도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즉 생기와 재물을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입에 닿는 물건이기에 그 사람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기지요. 부자들이 수저를 좋은 제품으로 쓰고 가족마다 전용 수저를 따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도구 하나하나에 그 집안의 복과 금전운이 깃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수저는 가문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비롯한 특별한 시기에 새 수저를 장만하는 풍습은 있어도 사용하던 수저를 남에게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더욱 조심하셨지요. 수저 주면 밥줄 끊긴다. 젓가락 주면 복이 쪼개진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복이 나뉘고 금전운이 약해진다고 믿으셨던 것이지요. 대대로 불을 이어온 집안일수록
식사도구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집에서 사용하던 수저가 낡았다면 11월 안에 정리하고 선물을 받기보다는 직접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님용 수저는 따로 마련해 두고 가족 수저와 섞이지 않게 관리하세요. 밥상 위에 작은 도구 하나가 가족 전체의 재물운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식탁부터 정성스럽게 다뤄보세요. 시계 역시 남에게 함부로 주는 물건이 아닌데요. 이번 11월에는 더욱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에 시계 하나, 벽에 걸린 시계 하나가 왜 금전운과 연결될까요? 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리듬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운의 순환과 재물의 타이밍을 관장합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 바늘은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박자이자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이지요. 부자들이 비싸고 좋은 시계를 차고 집안 곳곳에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제때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님들 역시 시계를 선물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시계 주면 시간 빼앗긴다. 시계 받으면 수명 나눈다는 말씀까지 있었지요. 특히 11월의 시기에 시계를 건네는 것은 내 운의 순환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2달 복을 묶어야 할 시기에 내 시간의 흐름을 남에게 주면 금전운도 함께 흘러간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재물이 끊이지 않는 집안은 시계 하나도 함부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에는 시계를 주고받지 마세요. 그리고 집안에 멈춘 시계나 느려진 시계는 11월 안에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세요. 시간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재물운도 막힙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지배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이번 11월을 맞이하여 집 열쇠에 달린 작은 키링 하나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열쇠와 키링, 문고리 장식은 복의 문을 여닫는 상징물입니다. 풍수적으로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고 열쇠는 그 문을 여는 권한입니다. 내가 가진 열쇠는 곧 내 복의 문을 여는 도구이며 그곳에 달린 키링이나 장식은 복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이 현관문 손잡이에 신경 쓰고 열쇠고리 하나도 귀한 것으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과 열쇠는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복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은 열쇠를 주면 복의 통로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열쇠를 건네는 행위는 집의 소유권이나 권한을 넘기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11월에는 열쇠와 관련 물건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다. 키링 하나, 문고리 장식 하나라도 복의 문과 연결된 물건이기에 함부로 내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금전운이 흔들리지 않는 집안일수록 문과 열쇠를 귀하게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에는 키링이나 열쇠고리를 주고받지 마세요. 만약 새로운 것을 선물 받았다면 키링을 열쇠에 다는 것보다 가방이나 다른 소품에 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 현관문의 문고리가 헐거워졌다면 11월 안에 꼭 수리하세요. 느슨한 문고리는 복이 새어나가는 틈입니다. 작은 열쇠 하나, 작은 장식 하나가 내년 재물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복의 입구부터 단단히 지켜보세요. 이처럼 11월에는 일상 속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재물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아껴서가 아니라 돈복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11월 달에 이러한 물건들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집안에 이미 있는 물건 중에서도 반드시 정리하고 치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1월에 집안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금전운을 지키기 위해 집안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 첫 번째는 멈춰 있는 시계입니다. 여러분은 집안 어딘가에 멈춰 있는 시계를 혹시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나요? 멈춘 시계는 흐름이 정지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풍수적으로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곧 재물운의 정체를 상징합니다. 똑딱거리지 않는 시계는 집안에 고여있는 탁한 기운 그 자체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처럼 순환해야 하는데 멈춘 시계가 있으면 그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모든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10분이라도 늦거나 빠르면 바로 맞추지요. 조상님들은 멈춘 시계는 집안의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11월은 한 해의 기운을 정리하는 달이기에 이때 멈춘 시계를 그대로 두면 내년까지 운이 막힌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입동 전후로 집안의 모든 시계를 점검하고 고장난 것은 즉시 수리하거나 버리셨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벽시계, 탁상시계, 오래된 손목시계까지 전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거나 느리게 가는 시계가 있다면 11월 안에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하고 고칠 수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전운을 위해 처리해야 할 물건은 빛바랜 사진과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색이 바래고 누렇게 변한 액자들을 혹시 그대로 걸어두고 계신가요? 빛바랜 사진과 오래된 초상화는 과거의 기운을 계속 붙잡아두는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사진은 그 순간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며 시간이 지나 바래고 낡으면 그 기운도 함께 쇠퇴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이 옷장을 차지하듯 과거의 사진이 새 운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지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사진을 자주 교체하고 항상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만 걸어둡니다. 조상님들은 낡은 사진은 복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이 되면 집안의 액자들을 점검하고 색이 바랜 것은 내려서 정리하셨습니다. 사진이 바래면 복도 바랜다는 말씀처럼 이미지가 흐릿해지면 재물운도 흐려진다고 믿으셨습니다. 먼저 집안의 모든 사진과 액자를 살펴보세요. 색이 바래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유리가 깨진 것이 있다면 이번 11월 안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쌀통 역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부엌 한편에 자리 잡은 쌀통이 혹시 비어 있거나 오래된 쌀이 남아있진 않나요? 쌀은 예로부터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곡식입니다. 풍수적으로 쌀통은 단순한 보관 용기가 아니라 복을 저장하는 그릇입니다. 쌀이 가득 차 있으면 재물이 넘치고 비어 있으면 금전운이 빠져나갑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듯이 쌀통의 상태가 곧 그 집안의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쌀통을 절대 비워두지 않습니다. 항상 70%에서 80% 이상 채워두고 쌀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보충하지요. 조상님들은 쌀통이 비면 돈복도 다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11월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겨울을 준비하는 달이기에 쌀통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셨습니다. 묵은 쌀은 11월 안에 소진하고 새쌀로 가득 채워 12월을 맞이하셨지요. 지금 한번 쌀통을 열어보세요. 오래되어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는 쌀이 있다면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묵은 재물운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쌀통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리고
이번 11월에는 새쌀로 가득 채우세요.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 역시 금전 흐름을 위해 정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이 끊어진 코드선과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서랍 속에 엉켜 있는 끊어진 충전기, 작동하지 않는 리모컨을 혹시 나중에 쓸 수도 있다며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전기의 흐름은 곧 금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풍수적으로 전자제품과 전선은 현대 사회의 재물 통로입니다. 전기가 잘 흐르면 돈도 원활하게 돌고, 전기가 막히면 금전운도 정체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은 에너지의 막힘 그 자체인데요.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고장난 물건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리모컨 건전지 하나 방전되어도 즉시 교체하고, 충전기가 고장나면 바로 새 것으로 바꿉니다. 조상님들 시대에는 전자제품이 흔하지 않았지만 부러진 도구는 복을 부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세요. 끊어진 충전 케이블, 배터리가 나간 리모컨, 화면이 깨진 구형, 휴대폰, 켜지지 않는 선풍기까지 모두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그냥 놔두다가 언젠가 고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6개월 이상 방치했다면 앞으로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번 11월 안에 모두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새 것으로 교체해 보세요. 금전 흐름이 더욱 원활하게 흐를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곧 재물운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11월은 버리고 비우는 달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금전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정갈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쌓아온 재물과 복을 이제는 단단히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11월은 가을의 풍요를 거두어 드리고 겨울을 준비하며 내년을 위한 금전운을 보존하는 달이지요. 주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재물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나눔과 방치는 복의 통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갈한 관리와 집중은 재물을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건들은 집안에 흔히 있는 물건들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작은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금전운을 바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주지 말아야 할 것은 주지 않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며 재물복이 머물 공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집에 지금 당장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물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하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